오늘장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랭킹5,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볼게요. 가장 먼저 삼성전자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2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77조, 영업이익이 14조로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 받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경신은 좀 그친 상황입니다. 선방했다라는 평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고 일단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연속적인 흐름 나타낼까요? 네, 삼성전자를 보면서 한숨만 나오다가 오늘 보고 이제 그동안 거의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잠깐만 이것 보자라는 생각으로 보시죠. 앵커님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보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상승하는 거 보고 좀 사고 싶더라고요. 올라가니까 사고 싶다. 올라가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맞는데 이 하반기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왔다 보니 그렇죠. 오늘 이렇게 잠정 실적 실체가 딱 드러나고 나서 이제 선반영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식 잘하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한국 주식이 낫지 않을까. 그동안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도 못 믿겠어요. 네, 그렇지만 실적 발표하고 생각보다는 예측했던 것보다 안 좋은 건 당연히 그럴 텐데, 근데 지금 시장이 노리는 거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만 보여다오. 일단 안도 좀 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쪽에서 오늘 나왔던 삼성전자 실적은 역시나 반도체 쪽이 한 10조 가까이 끌어냈을 거고요. 나머지가 조금씩 스마트폰 쪽이 한 2조 5천억? 그래서 한 14조 정도를 맞췄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움직였던 변수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삼성전자보다 이제 글로벌 상황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 반도체만 계속 이것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 상황 쪽에서 대만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대만 증시와 거의 유사한 모습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변화와 또 외국인들이 다시 재조명하면서 들어오는 모습들, 이게 공매도 청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는 쪽이 우리 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도 좀 다가서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닥은 만들어가는 과정에 특히 지금 삼성전자의 리포트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목표가 하향, 하반기 실적 어떨지 모르겠다. 일단 지켜보자. 아직 강하게 콜을 할 수도 없는 분위기 이런 쪽인데 주가는 이미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진한 거를 거의 다 몸으로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목표가 하향은 차라리 이유가 있어서 하락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밀렸다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또 바뀌어질 게 아니야? 라는 쪽에 생각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반도체 관련된 쪽의 섹터와 IT 쪽의 섹터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한국 시장입니다. 즉 삼성전자 이퀄 한국 시장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뷰를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또 하나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즉 여전히 저희가 알고 있는 매크로 지표들 쭉 얘기하면서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아직 좀 불안해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영향력도 아직까지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뺀 나머지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기엔 충분히 되지 않았나라는 쪽인데 아직 이쪽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그거보다 조금 난데 반도체 쪽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래도 그동안 좀 부진했던 시각들에 이걸 탈피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쪽으로 이왕이면 하이닉스도 좀 동생이지만 좀 챙겨달라라는 쪽의 분위기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때 또 강하게 변화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또 반도체 쪽과 함께 싸그리 뭉쳐서 너네도 그쪽이지? 라고 해서 주가가 부진했던 쪽이 기판 쪽이죠. 이쪽도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판 쪽의 대표적인 주자 대덕전자나 심텍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실적 가이던스는 그래도 2분기는 성장세 계속 이어간다. 요즘 최근에
기판 관련된 쪽에서 부진한 얘기, 물론 증설 다 같이 하는데 이 증설한 만큼 수요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논리가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2024년도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벌써 주가가 흔들렸다고 하게 되면 당장의 실적은 나쁘지 않겠죠. 예.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한숨 돌리게 되면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쪽에서 이쪽에 대한 변화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은 여력 찾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IT 반도체 쪽에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먼저 빠지다 보니까 먼저 반응하겠죠. 이런 쪽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놓고 본다면 SK하이닉스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고 기판 쪽으로도 이제 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대덕전자 관심권에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2차 전지주 되겠습니다. 리비안이 2분기 생산량 폭증했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그간 가져가던 생산 차질 우려를 이제 벗어난 건데 관련해서 2차 전지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예. 지금 LG전자 실적 발표됐나요? 제가 오늘 못 봤는데. 2시쯤에 나온다고는 들었는데요. 아직 실적 안 나왔다고 하네요. 2시 넘었는데 왜 예. 시간을 잘 지켜야지 사람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LG전자도 실적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이제 그런 쪽과 함께 왜 중요하냐면은 아마 이번에 LG전자 쪽에서 나오는 가전은 뭐 별 상관없고요. 이제 뭐 전장 쪽에 어떤 변화 나왔는지 그거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2차 전지네요.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오늘 보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또 그동안 조금 조정받던 BYD, 뭐 CATL 이게 또 아까 보니까 6%대 쭉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일단 조정받고 나서 뭐 신호를 보이는 쪽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눈길은 가는데 근데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와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 메이커들이 이제 좀 여력을 찾아서 어떤 쇼티지 관련된 쪽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거기다가 또 나왔던 그 금속 관련된 쪽의 가격들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를 받아다가 그대로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쪽은 이제 2차 전지 쪽이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를 봤었을 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봤었을 때 게다가 또 지금 이런 메이커들이 그동안은 어느 정도 성과를 못 내고 있다가 이제 좀 정리될 거 정리되고 이제 자동차 쪽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데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관련된 2차 전지 쪽의 변화는 이제 슬슬 또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제는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전기차겠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P와 관련된 문제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Q와 관련된 전기차가 이제 생산량이 이제 회복세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때는 뭐 중국 봉쇄나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었죠. 그래서 궤도에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은 예정된 확장세를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쪽도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내 쪽에서는 항상 소재 쪽이 같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메이커들이 약간 좀 둔한 경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 쪽을 먼저 보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그렇게 당장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변화는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도 양극재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전에는 계속 뭐 양극재 LNF나 나노 신소재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계속 들으면 재미가 없으실까 봐 오늘은 약간 바꿔서 코스모 신소재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차 전지단 쪽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 비춰주셨는데 코스모 신소재를 이야기 주셨습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네. 삼성 SDI가 또 2차 전지단 안에서 유일하게 또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늘 시세 나오고 있거든요. 좀 네. 연속적인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쪽은 그래도 시장 안정만 되면은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성 SDI를 볼 때 투자에 너무 적극적이지 않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할인 요인이 받았던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포트폴리오 안쪽에서 소형 전지로 시작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중대형으로 확장돼가면서 나는 약간 조심조심 전략이죠.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뭐 베이커 대비해서 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테슬라 쪽에 4680 쪽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같이 변화를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굳이 할인을 그렇게 크게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개는 들어가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소재 쪽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예. 쪽에서 그쪽을 더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왕이면 소재 쪽 이렇게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코로나 6차 유행 시작일까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뭐 확진자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 가운데에서 뭐 진단키트 주들도 최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도 10% 이상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료가 소멸 됐던 시점부터 쭉 가라앉아 있었던 종목인데요. 네.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거의 잊혀졌었는데 예. 요즘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와 함께 이거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에잇 하고 훅 들어오는 이런 변화가 아닌가 생각 들어서 약간 좀 당황스럽지만 시장의 생리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오늘도 교훈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 18,500 오늘자로 그렇죠. 뭐 한 2배 늘었다고 합니다. 저점 지난주 대비해서 2배 올라오고 약간 또 여름인데 왜?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벌써 6차입니까? 예. 네, 5차, 6차? 네. 네, 참 안 끝나요. 참 즐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을 보게 되면 또 확산세가 한번 시작하게 되면 좀 더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는 보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유행이 점점 더 늘어갈수록 이건 반감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오는 뭐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뭐 4차, 5차 같은 경우는 항상 진단키트 쪽이 먼저 움직이고 나머지가 따라 올라왔는데 지금은 또 진단키트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오히려 좀 많이 소외됐던 그래도 백신은 토종 백신 1호라는 또 명함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같이 몰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던 이런 이 경각심 뭐 위험성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낮아진 수치라고 보게 되면은 아마 또 다시 뭐 몇만 명대 간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마 추세 강화는 그냥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계속 이게 연장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또 보다 보니까 뭐 멕시코에도 공급한다면서요. 예. 네, 그런 얘기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 계약 체결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확대는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너무 확대 해석하기에는 저희가 지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너무 그래서 시작인가 그래서 딱 들어갔다가는 또 물릴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아예 여기까지 올라온 거 지금은 보지 말자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많이 튀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13% 그리고 화요일에도 20% 이상의 강세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지금은 단기적인 영역이다. 보유자들에 한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원전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연합에서 원전도 그리고 천연가스도 이제 친환경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킨 건데 뭐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원전 쪽으로 통 큰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서 이 호재까지 맞물려서 더 튀어 올라갈까?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네, 원전주들도 정책주죠. 예. 네, 정책주다 보니까 정책주의 특징은 아직 뭐 된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움직이면서 보조를 맞추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슈가 원전주 예전에 보면 저희가 했던 뭐 수소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쪽도 한때 뜨거웠었죠. 작년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수소 관련주 뭐만 엮인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가 수소 쪽으로 다 바뀔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하고 돈 투입되는 게 얼마야 대기업들이 다 참여한 팀 코리아 뭐 그랬었죠. 네, 근데 거기서 다 뭔가 큰 변혁이 일어설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은 또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정책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무르익을 때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분위기를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확인했었을 때 저희가 대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지금 나 없는데 원전주 지금이라도 살까라고 하는 대응책에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기대감이고 또 앞서 뭐 정부 정책도 이제 2030년까지 계속 어떤 원전에 차지하는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나 30%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랬죠. 네, 그런 부분들이나 또 유럽의 이런 변화들 다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인데 시간이 걸린다. 수주할 때까지도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먼저 반응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원전도 그러니까 저희가 손을 잠깐 놨었죠. 탈원전 때문에. 그랬다가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사이에는 또 얘기가 또 주춤하다 그러면 주가가 또 강하게 못 가겠죠. 그런 흐름들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종목 쪽에서 오늘은 장중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 종목이네요. 네. 지금은 내려오는데 BHI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원전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 내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배열회수 관련된 발전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한국전력과 건설사 쪽에 납품하는 현상을 봤었을 때는 이쪽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타이밍은 다시 좀 조절하면서 흐름들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원전 정책주이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바라보셨고요. 역시나 원전 또한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 옥석 가리기 해주셨네요. BHI를 옥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인데요.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쭉쭉 올라갈 거라는 기대 가져볼 듯한데 신저가 속출입니다. 예대금리차 규제 우려에 이리저리 휘청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네. 은행주 멀리 보고 담아가면 어떨까요? 요즘 보니까 모 은행에서 대출 금리 상한선인가요? 이거를 해주면서 얼마 이상은 우리가 대신 내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착한 은행이 있나요? 거기 은행 마통을 틀어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리는 상승하는데 막상 이제 실세 금리라고 하죠. 장기 금리는 그만큼 반영이 못 되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벌써 초기에는 지금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만 좀 더 지나고 나게 되면 금리 상승세가 그만큼 안 되겠지라고 하는 게 장기 채권 금리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은행주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실적 발표가 좋다고 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는 예대 마진이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수준으로 갈까라고 의문이 나오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그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의문이 나오는 과정 쪽에서 안 가면 이유가 막 나오죠. 네, 게다가 또 금리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부실화 가능성들, 대출 부실화 기존에 영끌에서 부동산을 샀는데 거기다 거의 대출을 꽉 채웠는데 예전보다 대출 이자가 2배다 허덕이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부담이 되는 또 부실화 가능성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발목을 잡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 은행주의 체력은 아마 이번 실적 발표나 흐름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확장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조에서 더 큰 변화가 나오기는 어떤 성장에 관련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그런 쪽은 아니다라고 봤었을 때 은행주가 미치는 영향들은 한계가 좀 있지 않나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 부근돼서는 움직일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도로 대응하는 한계적인 전략적으로는 바라보시되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서 차라리 배당 보고 샀다가 올라오는 거 시세 차익과 같이 하시는 건 어떠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좋은 전략입니다만 근데 배당을 너무 노리고 배당 플러스 시세 차익이 다가 아니라 배당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 배당 이상으로 시세 차익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정리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배당으로만 생각해서 대응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올라가는 쪽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적극적인 공략해보자 이런 답변은 안 주셨네요. 은행주에 대해서 좀 다소 보수적인 대답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대표님의 원픽 들어봐야 될 차례인데요. 오늘 요 안에서 반도체 쪽으로 포인트 맞추실까요? 원픽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달랐죠. 네. 그나마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시간도 제일 많이 얘기했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되네요. 네, 그래서 아마 반도체 쪽이 좀 더 낫겠다는 관점 쪽에서 대덕전자를 꼽으시고요. 네, 그 중에서 실적은 그렇게 보여주는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대 28,000원대 초반 정도는 물론 오늘 올랐지만은 그 정도 전후로 해서 진입하는 전략과 함께 목표가는 한 33,000원대 정도까지 지난 고점대 부분 다시 비슷하게 시도할 수 있는 여력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기판 쪽으로 이야기 주셨네요. 대덕전자 우리 대표님의 원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6,000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랭킹 5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